이거는 괜찮죠. 뭐 이런 거 좋아요. 예. 그리고 성토 비탈면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성토 비탈면과 상관성 있는 그림이 없네요. 예, 첫 번째 페이지에. 그리고 대제목에도 성토 비탈면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네요. 그죠?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문제를 잘 읽어야 거기에 맞는 답안을 하죠. 성토 비탈면이라고 명확하게 써져 있잖아요. 써져 있는데 이거랑 상관성 있는 엑스트라를 몇 개를 썼냐 이거지. 도대체. 예? 예를 들어서 성토 비탈면 다짐 시 고려사항, 성토 비탈면 다짐 절차, 성토 비탈면, 성토 비탈면. 모르겠으면 이 단어만 계속 집어넣어요. 계속 집어넣어. 예. 예를 들어서 성토 비탈면 다짐 원리. 예를 들어서 성토 비탈면 다짐과 뒤체험 다짐의 특징 비교. 이런 식으로 성토 비탈면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물어봤으니까 중요하지. 안 물어봤으면 안 중요한데 물어봤으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면은 답안지에 써야지. 왜 답안지에 안 쓰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되게 지금 중요한 말이 여기서 제시된 중요한 말이 성토 비탈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제목을 어떻게 써야 돼? 이 아직도 대제목 이 아주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 쉬운 문제를 대제목을 잘 못 쓰고 있다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토 비탈면 다짐시 주의 다짐시 고려 사항. 예를 들어서 3번 성토 비탈면 다짐과 뒤체움 다짐 특징 비교. 이렇게 썼다고 치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 뭐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봐봐요. 성토 비탈면이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란 말이야. 그럼 이 중요한 단어를 어떻게 썼어? 그냥 앞에다 갖다 붙였어. 어떻게 썼어? 그냥 앞에다 갖다 붙였어. 뭐가 어려워. 붙이고 나서 뒤에를 이제 생각하면 되죠.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자꾸 이상한 걸 쓴 거 된 거야. 물어보지 않은 거. 전혀 물어보지 않은 거를 썼다 그러면 점수를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겠죠. 점수를 줄 리가 있나? 안 주지. 자, 다짐 방법, 불도저 있고요. 콤팩트 다짐 있고 견인식 다짐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토 후 여성토 한 다음에 다지고 나서 여성토를 제거하는 거, 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보통 적으신 분들은 성적이 조금 더 높고요. 요거를 안 적으신 분들은 보통 성적이 다 적어도 조금 낮아요. 그래서 요번에 모의고사에 이거를 적으신 분이 대략 한 40%, 이거를 안 적으신 분이 대략 60%, 본인은 이 60% 쪽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10% 정도 합격을 하니까 본인은 불합격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비 사용하고 관리 준수하고 뭐 이렇게 한다. 비탈면인데 중점 품질 관리 구간 이게 지금 물어본 게 성토 비탈면이라 해서 본인도 답안지에 성토 비탈면이라고 썼어요. 저렇게 이제 성토 비탈면이라고 썼는데 지금 그림을 그린 것은 성토 비탈면이 아닌데 이게 어디를 봐서 성토 비탈면이에요? 성토 비탈면이라는 것은 만약에 옹벽을 그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돼야지 성토 비탈면이 되겠죠. 얘는 이제 당초, 얘는 이제 성토 후. 그럼 여기가 성토 비탈면이 되겠지. 이쪽 그림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성토 비탈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지. 이렇게 되게 쉬운 문제를 이 되게 기본 문제 아니야? 쉬운 문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쓰면은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현자명 땡땡 공구 확장 공사. 그러니까 무엇을 확장 공사한다는 거야? 이런 공사명이 있어요?
땡 공구 국도 몇 호선 도로 확장 공사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공사명이 어디서 대한민국에 없지. 현장 사례는 제가 분명 수업 시간에 현장명, 문제점, 원인, 대책 쓰라 그랬는데 원인이 없네요.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문제점은 2줄이고 대책은 1줄이잖아요. 나는 문제점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보다 대책보다 이런 답안 뉘앙스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냐 이거지. 현장에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되면은 기술사는 2개 이상을 써야 되겠죠. 현장 소장한테. 그리고 현장 소장한테 2개 이상을 주고 이 중에 그 어떤 게 좋은지 내가 지금 당장 계산 못하니까 대가 꾸리고 경제성 비교 내역서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서 와야지. 문제점은 2줄, 대책은 1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지. 현장 소장이 챗 그러겠죠. 네가 기술사 맞아? 속으로 그러겠지 그러면. 얘는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문제인데 다른 사람보다 못 썼으니까. 대구경 현장 타선 말뚝 끄잖아요. 여기도 대구경 현장 타선 말뚝이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서술용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자꾸 대구경 현장 타선 말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 뒤에 내용이 엑스트라란 말이야. 이 뒤에 내용이 엑스트라란 말이야. 요 앞에 것은 물어보고 있는 거를 지금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답안처럼. 그래서 1번 첫 번째 골라서 쓰신 문제에 비해서는 첫 번째 페이지를 매우 잘 쓴 거다. 이렇게 되면은. 고요. 어스들이 단계별로 그림 그려서 되게 잘했죠. 특징 비교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 2줄에 조금 그냥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 같으면 여기서 이제 그 RCD를 그냥 다 할 것 같아요. 끝까지 원리까지 집어넣어서 RCD가 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더 많이 써주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중요한 걸 더 많이 써주기.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에 대도 않는 현장 사례를 썼는데 RCD가 되게 중요한데 RCD를 조금 덜 쓰고 그렇죠? RCD가 가장 중요한 공법이에요. 여기 공법 중에서. 근데 RCD는 왜냐 그러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조금 쓰고 3가지 공법 중에서 가장 조금 쓰고 대도 않는 현장 사례를 쓴 거죠. 하지 마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지?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것을 바에는 건전도 평가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게 만족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떠한 처리 공법, 마이크로 파일을 한다든지 약액주입을 한다든지 말뚝을 더 박는다든지 처리에 관련된 건전도 평가와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그게 더 맞겠죠. 대도 않는 현장 사례 좀 쓰지 마세요. 현장 사례 안 써도 합격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현장 사례 쓸 거면 여기 뭐가 빠졌어요? 원인이 빠지죠. 원인 파악해야지 기술사가. 쉬운 문제인데 대도 않는 거 쓰고 빠진 거를 썼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통 이것도 이제 쉬운 문제죠. 그래서 시공 순서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썼네. 여기다가 이제 이거 썼는지 지금 보려고 뒤로 먼저 넘어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물통 케이스니 중요한 단어니까 우물통 케이스니 가속 들어간 거죠. 만약에 조금 다른 엑스트라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이제 저항력이니까 치마니까 요 2가지 단어가 들어가서 어떠한 엑스트라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거 한번 만드는 거 연습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대지막 3번에다가 이걸 한번 쓴다 그러죠. 우물통 케이슨 기초 저항력 검토 사항 아니면은 저항력
산정 절차, 뭐 이런 거 이제 등등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항력과 관련된 물어본 게 이제 저항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저항력과 관련된 엑스트라를 추가로 하나 더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력 종류하고 저항력 종류를 썼어. 근데 종류를 썼는데 봐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뭐 한 거야? 결국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네. 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잖아. 뭐 한 거지 도대체? 문제점만 쓰고 말았네. 그냥 문제점만. 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요 저항력 종류라고 쓰고 이게 용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용어 문제. 이게 용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용어 문제 대제목 쓰는 방법 알잖아요. 저항력의 종류만 딱 써야 돼요? 그게 아니지. 설명을 해줘야지. 주변 마찰력은 뭐다. 선단 지질은 뭐고 양압력은 뭔데 뭐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고 이거에 대한 뭐 대응 방안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용어 문제 답이 들어가지 않나요? 똑같이 해야죠. 응? 뭐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림에 뭐 대단한 게 있다? 하나도 없잖아. 이게 뭐가 합격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나서 합격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치마 촉진 방법인데 그림을 그렸으면 그림에다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설명을. 근데 이 그림 안에 한글이나 숫자나 영어나 뭐가 이제 보이나요? 하나도 안 보이지. 없잖아. 근데 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 그림을 왜 그린 거야 도대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응? 이렇게 되게 쉬운 문제를 망쳐버린다고? 오늘 왜 그러실까요? 평상시에 조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고 품질 관리한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놓고 나서 그냥 DCM이라고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2D를 해서 DCM이 얼마만큼 깊이라고 얼마만큼의 압을 가지고 있고 DCM이 뭐라는 거를 그림에다 설명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마. 뭐가 그래.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해요. 차라리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걸 해야 더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응? 그 예를 들어서 수중 콘크리트 품질 관리인데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 수중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 관리 절차를 옆에다 차라리 쓰든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쉬운 문제를 망쳐버리네.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그러실까요? 심 빼기 발파 이것도 쉬운 문제죠. 그래서 자유면 도해 심 빼기 발파 종류 및 특징. 거짓말했죠. 답안지에 자꾸 거짓말하면은 큰일 나요. 특징이라고 본인이 적었잖아. 그 특징을 써야지. 특징 가장 일반적 이거밖에 더 쓴 거 있어요? 나머지는 뭐야 이게 뭐 특징이야? 특징이라고 보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한 거잖아. 답안지에다 거짓말하면은 이게 합격을 시켜줄까요? 이게 종류만 쓴 거잖아요. 종류만 그냥 결국은 이름만 쓴 거야. 이름만. 설명을 안 하고 설명이 없고 노 설명, 노 익스플레인. 이름만 한 거지. 이름만.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앵글 심파법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가 이제 뭐 자유면이다 뭐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특징에서 어떤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이 없는 답안지는 값어치도 없고요. 인정도 안 해줍니다. 유의사항에서 본인은 이런 걸 쓸 때가 아닌데 숙련자 기술자 실시가 아니지. 화약주임 면허 소지자만 해야 되겠죠. 그런 말을 써야지. 뭐 대도 않는 뭐 이상한 왜 그러시죠 오늘? 되게 옛날 같지가 않은데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목적해서 신빼기 발파랑 벤치값 발파해서 이렇게 한다. 뭐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앞에가 문제네 문제.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게 조금 복잡 단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복잡하고 얘는 이제 활용성이 국한적이죠. 국한적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범용성 큼 단순하고 범용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설명의 단어가 들어가는 것처럼 써줘야 되는데 전혀 뭐 설명이 없어. 복잡, 단순, 크다, 작다, 어렵다, 쉽다 뭐 이렇게 쉽게만 쓰고 있어요. 특징에 대해서 없어 보여 되게. 무슨 700억 이상짜리 소장이 그렇게 너무 쉬운 말만 해. 복잡하다, 단순하다. 너무 복잡하고 단순하다.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이렇게만 쓰는 것은. 좀 바꿔야 돼요. 본인이 1000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언어나 문구나 써야 될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밀공법 첫 번째 장부터 틀렸죠. 안밀은 원리가 있는 공법인데 원리가 있던 원리는 개요 바로 밑에다 써줘라 라고 했습니다. 원리가 없어서 벌써 끝났어. 이거는 안밀에 대한 원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안밀공법을 네가 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나머지 보겠습니다. 너무 주저리 아니에요. 주저리. 이런 식으로 주저리를 쓰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한계성토구만 지금 몇 줄을 쓰고 있어. 아주 안 좋은 답안 형태가 되는 거죠. 사면선단을 할 건데 사면선단에 요거는 수치를 적지도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저기 안 적어졌고 치마 관리 방안은 치마에 대한 이야기를 교재 뒷부분에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지? 이게 치마가 될 거니까 치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변이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래프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야 돼. 그게 안 들어 그냥 말로만 이렇게 대충 설명하고 몇 가지만 설명한다 그러면은 공학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럭저럭. 근데 써야 될 거라 제대로 안 썼다.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고 게다가 뭐 안 쓴 것도 있네요. 원리를 안 썼기 때문에 점수는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본 것도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억지 말도 그림을 왜 그린 거야 도대체. 이렇게 그릴 거면은 메커니즘이라고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할 거면 도대체 왜 그림을 그렸죠? 뭐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저항을 할 거 아니야. 이거에 따라서 공식 있죠. 공식. 집안의 저항력, 말뚝의 저항력, 그리고 활동력. 요 놈이 커야지. 이게 메커니즘이지. 어떤 응력도도 그리고 방향도 그리고 그림에 설명을 하고 공식도 하고 그래야지 메커니즘이지. 그냥 본인이 대충 아무렇게나 그리고 그림에 설명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나서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라고 우기면 그게 메커니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메커니즘인지 그려놓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역할입니다.
무리말뚝 기능이 살짝 있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이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네요. 억지말뚝은 기초가 아니죠. 흙말 같은 개념이에요. 기초 개념은 아니지. 그 위에다 무엇을 얹을 게 아니니까. 이게 억지말뚝은요 대부분 절토사면에 하는 거예요. 타임 이펙트는요 절토 사면 같은 데다 하는 게 아니라 평평한 땅바닥에다 하는 거예요. 안 맞겠죠. 무리말뚝이 아니죠. 근입 깊이를 고려는 해야 되겠는데 근입 깊이가 뭐 괜찮아요. 0.5m든 1m든. 숙련 기술자 이거 이제 수업 시간 얘기하면 안 되겠어. 다들 이것만 써.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쓸 거 없으면 쓰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쓰고 있어. 그것도 중간에도 5번, 5번째다 쓰고 있어. 말도 안 그 마지막 줄에 쓸 거 없으면 마지막 줄에 저거라도 쓰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중간에 막 이렇게 그냥 막 들어가. 이제 안 되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민원 지속 점검이 아니라 민원 관리 아니면 소음 관리 이렇게 해야지. 민원 지속 점검은 대리나 뭐 이렇게 뭐 좀 별로 현장 생활 안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말뚝 지지력 산정에 대한 방법. 지지력 산정을 왜 갑자기 나오냐고요, 그죠? 그래서 억지 말뚝 변이에 따른 추가 보강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쓸 거 없으면 이런 거 쓰는 거 이건 기초잖아, 기초. 억지 말뚝은 사면이잖아요. 왜 사면에다가 기초를 자꾸 집어넣냐고. 말도 안 되게. 정말 모르는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극한 지지력이 어딨냐고 사면에. 사면 한정 제 강의 들으신 거는 맞아요? 사면 한정 강의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기초에 관련된 이야기가 1%도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러시면은 좀 곤란해요. 그죠? 강의를 제 거를 듣기 싫으시면은 다른 학원 거라도 좀 제대로 듣고 나서 모의고사를 하는 게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 지금 앞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도 그렇고 본인은 기본 내용에 대한 강의를 잘 안 들으신 것 같아. 만약에 들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듣고 흘려 듣거나 아니면은 남들에 비해서 이해력이 좀 적으면은 5-6번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냥 아무거나 막 쓰면 다 답인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종류 어떤 식으로 이 답을 쓴 거냐 그러면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하천 문제였던 거예요. 하천 문제인데 본인은 답안지에다가 콘크리트 배합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하천 문제. 이게 범람해서 가물막이를 쓰라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본인은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배합은 공부를 했어. 그래서 배합을 갖다 붙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제된 이 문제는 억지말뚝이죠. 그래서 억지말뚝의 하천이라고 보세요. 엉뚱한 걸 쓰고 있는 거죠. 엉뚱한 거. 아예 엉뚱한 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기본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터널 시공 시 고려사항인데 개념 원리 요 원리는 좀 제대로 쓰셨네요. 공부하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앞부분만 조금 수정을 합시다. 그러면 터널 시공 시 고려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기에 따라서 요거를 하나 한번 더 써볼까요? A 계측 그래서 뭐뭐 고려 그래서 B 계측 뭐뭐 고려 어차피 여기 오른쪽에 조금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제가 넣어봤어요. 나머지는 다 잘 썼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딱 걸리는 거 공간 남은 거 이야기할게요. 59점. 현장 타산 말등 정지하 시험을 설명하라. 그래서 정지하 시험은
이 현장 타사 말뚝에서 타입식을 왜 설명하고 있죠? 현장 타사 말뚝은 다 매입식이에요. 매입식인데 매입식 중에서도 직접 타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를 그리더라고 한다고 해도 물어본 게 왼쪽에 들어가야 돼. 근데 본인은 지금 처음부터 엉뚱한 게 보여주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여기 이제 이 두 개 그림을 그리고 소제목을 썼는데 타격으로 인한이라고 썼어요. 현장 타사 말뚝은 타격을 전혀 안 합니다. 공부를 아는 것 같죠, 저렇게 보면은. 그래서 정제화 시험 방법 인데 이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림이 없죠. 그리고는 플로우 차트를 안 한 거죠. 그림과 플로우 차트가 전혀 없다. 의미 없는 답안지가 됩니다. 정제화 시험을 답안지 형태로 안 써보신 분 같아요. 동제화 시험은 안 합니다.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장 타산 말뚝은 갑자기 여기 종류를 쓰는 게 아니라 건전도 평가라는 거 합니다. 건전도 평가. 대구경 아니 강의를 전혀 안 보신 것 같아. 현장 타산 말뚝에 건전도 평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뒤에 와야지. 그리고 이게 잘못됐을 때 무엇인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이크로 파일이나 그라우팅이나 뭐 그런 공법을 써야 되겠죠. 처리 방법. 건전도 평가에 의해서 만약에 안 좋았을 때 건전도 평가 방법은 비코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굳이 쓴다면 오스터버그 셀 시험을 추가로 써야 되겠죠. 검측공을 이용하는 거, 비검측공을 이용하는 거 다 있어요. 교재에. 강의에 다 설명했어요. 참조하세요. 너무 또 엉뚱한 것만 썼죠. 특히 여기서는 물어본 건데 물어본 거에 그림도 없어. 차트 형식으로 써야 되는데 차트 형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빈 공간이야. 공부가 너무 안 됐다는 거를 지금 잘 표현하고 있죠. 본인은 공부를 동영상 강의를 더 보든지 아니면은 타학원을 다닐 수 만약에 집에서 저기 인천기술사학원 다니기 어려우면은 타학원이라도 좀 가서 그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한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엉망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마찬가지야. 점수는 뭐 안 나와요, 무조건. 5점이 의미 있는 점수는 아니거든요, 크게. 자꾸 이상한 거 쓰고 있잖아. 정제화 시험 쓰라는데 동제화 시험 안 하는데 뭐 타입식 타격을 한대. 현장 타선 말뚝에 무슨 타격을 해. 타격을 하기. 50점도 지금 되게 많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의고사에 열중하는 것보다는 본인은 기본 공부에 조금 더 열중을 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